안녕하세요, 여러분. 2차 전지와 인공지능 14주차 수업을 맡은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의 김홍근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 이 14주차 수업만 들으면 이제 기말고사가 남았을 텐데 그동안 이게 강의를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도 이 강의를 듣는 학생분들은 아마 이 과목들이 기초 교양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 굉장히 뭐 테크닉하게 딥하게 좀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이런 것도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취지가 강한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인공지능 최근에 핫한 분야와 제가 연구하고 있는 거는 이제 배터리 시뮬레이션 쪽이거든요. 이 두 가지의 이제 관계성도 또 굉장히 요즘에 하나의 트렌드로 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분야도 좀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실제로 배터리 그 모델링 쪽 시뮬레이션 연구와 인공지능이 어떻게 같이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번 14주차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주제는 2차 전지 분야의 인공지능 적용 사례 2죠. 그래서 아마 원 같은 경우는 이용진 교수님께서 그 아마 원자 레벨, 소재 레벨에서의 인공지능의 적용 사례들을 아마 소개를 잘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전극과 셀, 그 다음에 좀 더 큰 스케일에서의 배터리 모델과 더불어서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사례들을 조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그 과정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큰 세 강의로, 서브 강의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는 그 인공지능과, 저는 사실 인공지능 쪽을 이렇게 딥하게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이제 여기에서 있는 기능들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그 배터리 모델링 쪽을 요즘에는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 모델링 기술이 어떻게 서로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배터리 모델링을 그러면 어떤 것들을 모델링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모델링과 인공지능을 동시에 활용해서 어떤 것들을 연구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인공지능과 디지털 트윈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들께 배터리 모델링이라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래에 있는 자료는 그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 시장 규모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전체 EV 시장이 EV용 배터리의 시장이 8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현재는 이런 배터리들을 사용하고 있죠. 이것들이 점점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커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주행 거리를 높이기 위해서인데요. 그래서 요것만 하나 좀 기억하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전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점점 대형화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기차에서 요구되는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 주행 거리도 좀 길어져야 되겠고, 충전 시간도 좀 더 짧아져야 되겠고, 가격도 싸져야 되겠고, 긴 수명과 또 안전성까지도 확보되어야 되는 전기차가 개발되어야 된다고 했을 때, 이런 이제 배터리가 전기차의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이제 배터리를 좀 개발하기 시작하겠죠. 그 배터리를 개발하는 과정들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양극 물질을 만들고 음극 물질을 만들어서 먼저 코인셀 레벨 단계로 가져온 다음에 이 코인셀의 성능과 수명을 좀 평가해서 어느 정도 좀 잘 나온다고 하면은 이렇게 조금의 랩 스케일 단의 파우치 셀을 만들어서 성능과 수명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또 다양한 조건에서 이 테스트를 하게 되겠죠. 이 부분은 분명하게 굉장히 많은 단계들도 있을 뿐더러 굉장히 다양한 인자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조건에서 실험하고 평가하는 것에 있어서 시간적인 부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이런 한계점들이 분명히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배터리의 사이즈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이 하나의 샘플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재료들이 필요하게 되겠고 또 이
큰 배터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더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실험을 하게 돼 가지고 비용도 늘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배터리 실제로 모듈을 테스트한다든가 이렇게 배터리 팩을 만들어서 평가한다든가 이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또 요거 자체의 비용도 많이 들지만 셀이 이게 대형화되면은 이 장비 테스트 장비 자체도 좀 더 비싸지게 됩니다. 좀 더 커져야 되고 용량도 늘어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실험적인 방법이 필수지만 실험적인 방법으로 다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저희가 배터리를 잘 모사할 수 있는 모델이 있다면 이런 실험적인 한계를 좀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모델링적인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모델링 중에서 요즘에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조금 됐습니다. 네, 현대차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사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성능 관리에 이런 디지털 트윈 기술을 시험에서 도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결국에 그 쌍둥이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실 세계에 이런 자동차가 있다고 하면은 이 자동차의 모든 특성들을 포함하는 실제처럼 할 수 있는 가상의 모델을 굉장히 정교하게 만드는 것들을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를 한번 보게 되면은 어떤 실제 세계의 객체나 시스템의 가상 모델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모델을 동작을 시뮬레이션하고 예측 진단, 최적화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라고 써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을 실제 전기차 쪽으로 갖고 와서 사용하게 되려면 어떤 것들을 모델링을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배터리에 어떤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려면은 가장 좀 작은 스케일부터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를 구성하는 제일 작은 요소가 이렇게 하나의 전극쌍으로 불리고 있는 유니셀입니다. 모노셀이라고도 불리고요.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음극, 세퍼레이터, 분리막, 양극, 그다음에 각각의 커런트 컬렉터 이게 이제 하나의 전극쌍이라고 불리게 있고요. 여기 안에서의 주요적인 현상들이 다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전극쌍이 더 이제 그러니까 적층이 많이 되고 대면적화 되면은 이러한 이제 배터리 셀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 셀을 직렬 병렬로 연결하면은 하나의 배터리 모듈이 되겠고 배터리 모듈을 직렬로 연결하면 배터리 팩이 있겠고요. 배터리 팩에는 이게 냉각 장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팩이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서 모터 인버터와 같이 연결되어 있고 또 이제 공조 시스템 네, 연결되어 있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의 전극부터 이렇게 시스템 스케일까지의 실제 객체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에서 주요 거동 현상을 모사하는 모델을 저희가 개발할 수 있다면 실제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실험하지 않고 가상 환경에서 실험을 수행하는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그 배터리 디지털 트윈을 위해서 나오고 있는 배터리 모델의 좀 분류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크게는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물리 기반 모델이 있겠고요. 두 번째 그룹은 이제 경험적인 모델이 있습니다. 먼저 물리 기반 모델은 뭐냐면 배터리 내부에서 주요적인 현상들을 수식화하는 겁니다. 네. 예, 수식화한다는 것은 어떤 식을 세운다는 거예요. 거기 현상을 보고서 합리적인 식을 세워서 그것들을 풀어서 이제 배터리 응답을 계산하는 실제적인 어떤 물리 현상을 반영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이제 경험적인 모델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실험을 해요. 실험을 하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얻게 되겠죠. 실험을 해서. 그럼 그 데이터에 맞는 어떤 곡선을 그냥 찾는 거예요. 경향성을 찾는서 이렇게 이제 피팅을 하게 되는 모델도 있겠고 여기에서는 간단한 배터리를 회로로 생각해서 하는 이런 회로 모델들도 있겠고 피팅 모델도 있겠고 여기에 인공지능 모델도 사실은 어떤 실험값을 대신해서
실험값의 어떤 추세선을 따라가서 인공지능을 학습시켜서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이제 경험적인 모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 모델의 종류는 크게는 두 가지, 물리 기반과 경험적인 모델로 나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경험적인 모델의 대표적인 모델은 등가 회로 모델입니다.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배터리 자체를 이렇게 저항과 캐패시터로 표현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배터리 내부의 어떤 현상, 물리적인 현상을 도출해서 식을 세운 게 아니라 배터리를 하나의 저항과 캐패시터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경험적인 모델이고 이 저항과 캐패시터 값은 실험값과 피팅에서 찾게 됩니다. 근데 이 모델의 그럼 장점은 뭐냐? 그래서 시간이 빠릅니다. 계산 속도가 빨라서 현재 BMS라고 하는 거 들어봤나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그 배터리 팩이 있으면은 요 BMS가 다 붙어 있어요. 왜냐면은 그 배터리를 다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서 이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에 있는 이유는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 이 모델로 현재 배터리 상태를 예측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실시간으로 배터리 상태를 예측해야 되는데 계산 시간이 좀 빨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로 모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계산 속도가 빠릅니다. 하지만은 조금 더 유연하지 않은 경우가 있겠는 거죠. 유연하지 않다는 거는 어떤 새로운 물리 현상들이 발견이 됐는데 그것들을 다시 도입하기에는 요거는 결국에는 이 저항과 캐패시터로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을 추가하지 않고서는 떤 정확성에 따라서는 좀 낮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험적인 모델의 대표적인 거는 이 등가 회로 모델이고요. 물리 기반 모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여기 보이시는 이제 P2D 모델이라는 게 좀 대표적이고, 근데 요것들이 좀 더 계산 시간이 많기 때문에 밑에 있는 SPM 모델이라 불리는 싱글 파티클 모델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보다 또 계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실제 대형 셀에서의 이런 디테일을 다 풀 수 있는 이렇게 멀티 스케일 모델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리 기반 모델 같은 경우는 실제의 배터리 내부에서 그 물리 현상을 수식화해서 이제 그것들을 푸는 모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수명 특성을 저희가 봐서 이러한 원인으로 수명이 감소한다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음, 또 그것도 이퀘션을 해가지고 다시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좀 유연성이 있어서 요 물리 기반 모델 같은 경우는 좀 더 확장성도 있고 좀 더 정교하게 한다면 정확성도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도 다 고려하게 되면은 계산 속도는 좀 느리게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연구 트렌드는 뭐냐면 이렇게 임피리컬한 거랑 이제 필릭스 페이스 모델을 같이 이제 컴바인 해가지고 좀 결합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정확성을 가지면서 좀 더 확장성까지 있는 모델을 요 BMS에 넣어서 실시간으로 이 배터리 건강 상태를 좀 체크하자 라는 부분의 취지의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트윈, 모델링이죠. 모델링 과정에 한번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어, 요거는 좀 일반적인 모델링의 과정을 좀 설명하고 있고요. 그 뒤에는 이제 배터리 모델링 과정에 대해서 좀 저희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는 저희가 이제 모델링 하고 싶은 어떤 객체가 있을 것이고 그 객체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정의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이제 발생하는 현상들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배터리 상태를 관찰하게 되죠.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인지.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모으겠죠. 사람들과 같이. 그리고 거기에서 좀 메인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좀 캡처합니다. 이것들이 제일 도미넌트하게 일어난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을 바로 모델링 하기에는 조금 복잡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화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이런 이제 부분들이 가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단순화라고 하는 것들은 가정인 거죠. 예를 들면은 파티클, 그 배터리의 전극은 파티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파티클이 그 형상이 다 달라요. 그죠? 그 형상을 다 이제 모델링 할 수 있는 모델도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지만 그 파티클이 다 다르게 생기기 때문에 하나의 파티클로 그냥 생각해서 단순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그냥 하나의 가정이 되겠고요. 그리고 배터리를 이게 코팅을 하면은 다 이제 두께가 균일하게 코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찌글찌글 하겠는데 저희는 모델링을 하게 된다면 전극의 두께는 일정하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겠죠. 이런 것들이 어, 어, 이런 것들이 단순한 과정에 있겠고 가정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적인 현상을 캡처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수식화를 한번 만드는 거예요. 식을 한번 세워보는 겁니다. A와 B와의 관계를 저희가 이제 잘 봤잖아요. 그 두 가지의 관계를 한번 세워서 이퀘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식을. 그것들을 저희가 지배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래서 지배 방정식을 세우고 이 지배 방정식이 뭐 OD나 PD겠죠. 그래서 이런 식들을 푸는 방식들을 이제 확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이 모델을 한번 풀어보는 거죠. 풀어본 다음에는 실험한 값과 한번 비교해서 우리가 세운 가정이 적절한지, 식이 적절한지를 한번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험값이 잘 맞는다면 다른 조건에서 한번 돌려봐서 거기서 실험을 해가지고 또 비슷한지 보고 요 과정이 좀 더 이터레이션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하면은 어, 어느 정도 좀 검증된 모델이 되게 되고 그 해를 이용해서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다른 실험을 하지 않고 다른 조건에서 요 모델을 이용해서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을 만들게 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모델링 과정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배터리 자체는 그러면 어떻게 모델링을 해야 될까요? 우선은 이 시스템 레벨 말고 배터리 셀 하나만 한번 고려를 해보면은 배터리의 어떤 여기는 이제 시스템까지 고려가 되었지만 배터리 시스템을 잘 관찰해야겠죠. 그럼 무엇을 관찰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관찰한 다음에 주요적인 현상을 이제 캡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캡처해야 될까요? 굉장히 이제 배터리 안에서는 다양한 이제 물리 현상들이 일어날 텐데 대표적으로 이제 길이의 스케일에 따라서 이렇게 6단계로 한번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아토믹 스케일부터 입자, 그다음에 전극, 그다음에 전극들이 쌓여서 이제 셀들이 직병렬 연결돼서 모듈이 이제 어떤 또 모터 인버터랑 해가지고 시스템 스케일. 그래서 길이 스케일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 각각의 길이 스케일에서는 굉장히 주요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을 거고 그것들을 캡처해서 이 현상들을 잘 모사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 배터리의 응답을 어느 정도 모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지만 길이 스케일에서 주요적으로 발생하는 물리 현상이 각각 스케일마다 존재하게 되고요. 요것들을 이제 이퀘이션화를 하게 되는 거죠. 수식화를 하게 돼 가지고 그걸 이제 풀게 되면은 배터리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길이 스케일마다 다양한 피직스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멀티 스케일도 있지만 멀티 피직스를 다루는 것들이 이렇게 배터리 모델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각각 스케일마다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적혀 있지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줬던 각각 길이 스케일에 따라서 배터리 내부의 어떤 주요적인 물리 현상을 좀 요약한 슬라이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원자, 분자 스케일부터 뭐 시스템 레벨까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원자, 분자 스케일, 뭐 입자 스케일, 전극 스케일, 셀 스케일, 모듈 스케일, 시스템 스케일까지 있습니다. 각각의 주요적인 어떤 특성을 보게 된다면 원자나 분자 스케일에서는 그 재료 자체의 격자의 안전성을 테스트할 수가 있고요. 그 재료의 연력학적인 인자들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격자 안으로 어떤 물질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거기에 어떤 키네틱적인 특성들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배터리 실제의 벌크한 배터리의 모델을 전체 배터리 모델을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스케일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원자와 분자까지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실제로는 어떤 계면에서 인터페이스에서의 어떤 반응을 좀 본다든가 아니면 그 원자 분자 안으로 어떤 격자가 들어갔을 때의 얘가 스테빌리티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보통 많이 해서 거기에서 사용하는 모델들은 이런 DFT나 MD 시뮬레이션 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13주차에 이용진 교수님께서 아마 좀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배터리를 좀 이렇게 거동을 좀 보고 싶다고 하면은 요 두 가지 스케일을 좀 주요적으로 보면 됩니다. 입자 스케일과 전극 스케일입니다. 여기 안에서는 어, 주요적인 전기 화학 현상, 그다음에 안에서 이온들이 전달되고 전자들이 전달되는 현상, 그다음에 어떤 발열 반응, 그다음에 열화 현상 이런 것들을 열화 현상을 고려하게 되면 이제 수명까지도 저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셀 스케일까지는 실제 요즘에 셀이 대형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대형화되게 되면은 배터리의 대표적인 이런 현상들이 각각 위치별로 다르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불균일성이 좀 커진다는 건데요. 그런 것까지 고려하게 되면은 배터리의 셀 레벨에서 하나를 요 세 스케일을 고르게 되면은 하나의 셀을 모델링 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의 셀을 모델링 한 다음에 직병렬 연결 구조를 고려하고 열 관리 시스템을 고려한다면은 이렇게 모듈과 팩 스케일까지 고려할 수가 있게 되고요.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알게 된다고 하면은 여기 시스템 레벨까지도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그 셀 단위에서의 모델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잖아요. 아까 그것들을 보게 되면은 뭐 아까 회로 모델,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 구조 모델 이거 하나씩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속체 모델, 그다음에 뭐 ROM이라고 리듀스 오더 모델입니다. 차원 축소 모델이라고 한글말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계산 속도를 좀 더 향상시킨 모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모델들이 있다. 라는 것들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배터리의 모델을 만약 구축할 수가 있고 그 모델이 좀 정확하다고 하면은 어떤 부분에 좀 활용할 수 있는지를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아까 그 처음 부분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타겟팅하는 셀이 있고 그 셀을 개발하는 시점에서 먼저 랩 스케일에서 전극을 설계하겠죠. 이 파티클의 입자는 어떻게 쉐입을 가져가고 파티클의 입자의 크기를 가져가고 그다음에 로딩량을 얼마큼 많이 쌓고 그다음에 이 전극의 두께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다양한 이 팩터에 대해서 모델로 최저값을 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지금 이거는 이제 제가 시뮬레이션 돌렸던 결과인데요. 그 대형 셀의 쉐입에 따라서 또 일렉트릭 탭의 위치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좀 제가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이제 셀이 대형화됨에 따라서 다양한 디자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도 달라질 수 있고 탭의 위치도 달라질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모델로 구현해 가지고 실제로 만들어 보지 않고 하나의 샘플에서 우선 잘 만든 다음에 모델이 잘 구축한 것들을 이용해서 이러한 이제 스터디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모델링 하는 부분들을 다 만들게 되면은 실제 배터리의 성능과 수명을 예측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이 잘 만들어질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실제 수명 실험을 하지 않고 기본적인 건 하겠지만 다른 조건에서 하지 않고 이 모델로 대신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또 모델이 정확하다고 하면은 특정 어떤 시점에서의 그 페일러 포인트, 그래서 뭐 안전성 문제가 터지는 포인트들을 저희가 진단하는 데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여기까지는 지금 다 하나의 셀만 했는데 이 셀의 직렬 병렬로 연결돼서 배터리 팩 설계까지도 할 수가 있게 되는 부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델링을 하면은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번 저희가 주제가 인공지능과 디지털 트윈 기술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디지털 트윈 기술 모델링과 인공지능과의 관계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그 각각의 길이 스케일마다의 어떤 배터리 모델을 잘 만든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하게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가상으로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실험 없이. 현재 배터리 쪽에서 인공지능이 많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좀
이런 배터리 성능이나 수명, 그다음에 안전성 문제,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으로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의 좀 문제가 뭐냐면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 실험을 다 하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배터리 팩 같은 경우는 더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생성을 그러면은 좀 더 정교한 모델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막 제너레이션 하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데이터를 다량으로 만드는 빅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이런 것들을 같이 하게 되면은 어떤 배터리의 성능과 수명을 예측하는 것들을 좀 더 정교하게 할 수가 있겠고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는 부분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음 시간 정도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첫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